자, 일본은 이런데 한국은 어떠냐? 벌써 참여논인 것 같아. 정식 참여.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협력이 아니라 참여 얘기가 나오더라고. participate. 일본은 participation을 안 한다라고 보도를 해요. 영어에선. 이게 지금 영어 문장이랑 짝꿍을 이룰 거거든요. 영어 단어랑. 그러니까 참여 participate는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오커스 필라토 정식 회원, 정식 멤버. 일본 그거 안 하겠다. 좀 생각 좀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고. 완전히 갈리는 거죠. 그럼 그것이 오픈되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요번에 열린 거, 호주에서 2+2 회의가. 이런 쪽으로 끌고 온 주요 당사자 중에 한 명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죠. 그래서 호주에 대사로 임명을 해놨지. 그런데 뭐 그 박머식이 그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일을 이상하게 꼬아갖고 제가 보기에는 지휘 책임인 것을 형사 책임으로 몰아서 사단장부터 감옥에 보내려고 그러고,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엔 국방부나 뭐 용화대 같은 데서 그거 지휘 책임인가요? 형사 책임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부당한 개입이라고 몰고 가서 특검을 하자 그러고, 국회에선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종섭이 너 말이야 미국이랑 손발 맞춰가지고 말이지, 그 뭐 한미동맹 키운다고 해서 너 미국 간첩 같은 짓 했는데 너 인마 콩밥 좀 먹어봐, 뭐 이거 아니야 이거. 한동훈이 옆에서 그래 콩밥 이종섭 콩밥 이종섭 무릎 꿇고 앉아있어라, 공수처 앞에서 앉아있어라 이러고서 노는 거 아니야. 조선일보 끼고서, 혹은 조선일보가 한동훈 끼고서. 이것들이 정신머리들이 나가 있어요. 뭐 민주당만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JTBC 저거 제목 뽑은 거 보세요. 나 이거 야비해서 한 싸가지 하더라고. 그 오나부터 그렇게 야비한가? 왜 그러지? 이종섭 임명 명분이 이 회담이었는데 이종섭이 거기에 자리에 없어도 회담 잘만 진행됐네. 이게 지금 말이에요, 막걸리야.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증오심이 들 때가 드문데요. 이런 일에 관해서는 그냥 다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냉정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기사를 다루는 거 보고 증오심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JTBC 똑바로 들으셔. 평양의 김정은한테는 이런 종류의 원색적 증오심이 안 들어. 왜냐? 걔는 그런 애니까. JTBC는 대한민국 제도권에 관계된 거잖아요. 지금 연세가 되신 그 홍석현 회장 그 복을 얼마나 누린 사람이야. 선친 홍진기 그 전 장관이 우남 이승만 정부의 핵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남이 슬하의 자녀가 죽었잖아. 젊었을 때 아들 하나 있는 게 그 자녀가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홍 장관 그 자네 애 낳았다며, 애 데리고 와봐. 언론도 떴고 홍석현을 그렇게 이렇게 얼롤로 해줬어요. 그래서 홍석현이 우남 무릎팍에 똥오줌 싼 사람이요. 그렇게 복을 누린 사람이 이거 뭐 중국 간첩보다 더 악랄하고 싸가지 없는 이런 제목을 뽑는 언론사를 운영하니 원색적 증오심이 생기죠. 원색적 증오심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하나도 없나 봐, 저 사람들은. 너희 죽어볼래? 이 생각이 생기지. 너희 그냥 손 좀 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생기지. 당연히 이 오커스 참여는 일본이 꼬리를 말고 슬슬 뒤로 뺄 정도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게임이에요. 리스크도 크고요. 리스크 크다는 건 뭐냐? 중국한테 찍히니까. 그 대신에 이득도 많이 얻을 수 있어. 특히 한국과 같이 여러 조건이 돼 있는 나라는. 일본은 지금 그 조건이 다 무너져 있어서 일본이 뒤로 빼는 이유가 짐작은 돼요. 일본은 오커스 참여에 의해서 열리는 그 지평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이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커스 참여에 관한
손해와 이익을 따져보면 지평은 근사하게 열렸는데 화려하기만 하지 우리가 뭐 걷어들일 게 없네. 그냥 남의 논에 물 죽이네. 아이 우리 참여하지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는 달라. 우리는 여러 가지 갖춰져 있어서 그렇게 지평이 열리면 그걸 문전옥답으로 만들 수 있어. 이 정도로 민감한 이슈거든요.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게임인데 따라서 2+2 회의에는 그 산파이기도 하고 현지 대사이기도 한 이종섭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야지. 그래야 나라 꼴이 되는 거지. 그런데 JTBC 제목 뽑은 거죠. 종섭이 없어도 회의 잘했네. 뭐 종섭이 감옥 보내도 되겠네. 뭐 이따위로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홍석현 없어도 JTBC 잘 돌아가겠네. 홍석현 감옥 보내도 되겠네. 아이 감옥 보내기엔 어르신이 너무 연세가 많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화법으로. 나 참 겁대가리가 없더라니까. 겁이 없어요, 겁이. 한마디로. 자, 그래서 일본 쇠퇴의 길은 반중 회피에 있고 한국 약진의 길은 반중 감당에 있습니다. 한국은 운명 자체가 유대인과 비교를 해보면 유대인은 2000년 동안 토라 아이덴티티 게임을 했죠. 그러니까 그 성경, 신앙에 관한 아이덴티티를 지켜낸 거예요. 2000년 동안. 한국인은 2000년 동안 군사지정학 아이덴티티 게임한 거예요. 중국과 대륙에 대해서.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2000년 동안 아이덴티티 게임한 민족이 딱 둘이거든요. 유대인하고 한국인. 유대인은 토라 아이덴티티 게임을 했고 한국인은 군사지정학 아이덴티티 게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기질과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반중 최전선에 서게 되는 것도 입장이 좀 다르지. 일본은 비겁하게 회피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담당하게 감당해야지. 감당할 수밖에 없어. 이 지도 보세요. 베이징과 서울이 불과 1000km야. 제1도로는 백령도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서해안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 강정 해군기지 거쳐서 사세보에 있는 주1 미군 해군기지 거쳐가지고 오키나와 열도 따라 내려가다가 대만 거쳐서 루선 섬으로 해서 쭉 내려가서 보르네오 북단으로 해서 싱가포르로 해서 말레이시아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르네오 북단도 저기가 보르네오 북부도 저기 말레이시아죠. 또 우리는 어차피 그 회피를 못하지. 또 일본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반중 최전선에서 혹은 오커스의 지평에서 노다지를 캘 수 있죠. 오커스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 특히 필라토 같으면 아까 말한 8대 분야지만 그 하나하나가 다 AI다 그러면 그게 무슨 무인 전투기나 무슨 무인 탱크, 무인 장갑차, 무인 포대에서만 사용되나? 로직은 똑같은 건데. 수중 추가 전력, 즉 무인 잠수정에 관한 거, 통신이라든지 제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 그거 당연히 민간 기술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목적 기술이라 그러잖아요. Dual Purpose Technology.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모바일 폰 이거 제일 먼저 나온 게 언제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아무튼 미 육군에서 먼저 나왔어요. 인터넷 미 국방부 첨단 연구 프로젝트 관리국 다르파에서 만들었고요. 반도체 당연히 미 군용 반도체에서 나왔죠. 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첨단 기술이라는 게 이중 목적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열렸을 때 일본은 지금 오늘도 엔화 아직도 155엔 이상 찍고 있는데 우리는 1370원, 1370원이 우리 한 15% 정도 오른 거거든요. 일본은 30% 이상 오른 거잖아. 거의 40%, 35% 오른 걸 텐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어서 그럼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일본 수출이 올해 우리한테 따라잡히잖아요. 일본은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제조업도 많이 약화돼 가고 있고 몇 가지 기술은 굉장히 좋죠. 물론 말도 못하게 좋지.
그러나 이런 오커스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을 때 그걸 다이내믹하게 튀어들어서 그걸 문전옥답으로 그 새로운 지평을 만들 수 있는 그 파워는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저게 선박 건조를 위해서 전함 건조를 위해서 미국 쪽에 조선소 인수하고 한국에서 블락 만들어서 끌고 가서 거기서 조합해 가지고 납품하고 뭐 이런 거를 한다. 지금 미국이 문을 열었는데 일본 조선소가 움직이는 스케일과 혹은 속도와 한국 조선소가 움직이는 스케일과 속도가 꽤 같겠어요? 한국 쪽이 훨씬 빠르고 훨씬 스케일이 크죠. 다이내믹하잖아요,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오커스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려도 그걸 튀어들어서 그걸 문전옥답으로 만드는 그 노하우는 완전히 다른 거지. 마찬가지죠. 미국을 열혈했을 때 서방 제1무기는 서방 제1의 그 군수산업은 한국입니다, 이미. 네, 2022년, 2023년 주문 기준 세계 2위예요, 미국 다음에. 3위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에 우리가 3배나 된다고. 그럼 오커스에서 저런 게 열리면 우리는 그걸 무기에 적용을 해서 라이센스 피 주고 그걸 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출용이 아니더라도 그 AI 로직 배워서 그 수입해 가지고 그 배운 거니까 기술 협력으로 공동 개발한 거니까 우리도 겉으로는 우리한테도 오너십이 있잖아. 그것도 변형시켜 가지고 그걸로 무인 전투기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수 전용으로 무인 전투기는 수출 안 됩니다. 못 해요. MTCR 때문에. 미사일 기술 관리 체제. 우리는 그걸 수출용 무기로도 만들고 내수용 무기로도 만들고 우리는 할 게 많아. 일본은 제한돼 있다 그게. 그 다음에 중국 대체 제조업 기지 네트워크 이게 제 컨셉인데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 네트워크 뭐 멕시코, 과테말라,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그 다음에 인도, 벵글라데시, 그 다음에 동유럽 국가들 이런 중국 대체 제조업 기지 네트워크를 지금 제일 발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 아니에요. 이게 일본이 우리처럼 발이 안 빠르다고 이게 일본 옛날부터 엄청난 돈을 벌어갖고 투자해온 기존의 오퍼레이션이 있을 뿐이지 새로 개척해가는 힘은 그 다이내믹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커스에 깊게 관계하면서 열리는 새로운 지평에서 노다지를 캘 수 있는 체질이 돼 있는 거고 일본은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오커스에 깊게 관계를 하면 노다지를 캐는 건 없는데 중국한테 미운 털 박힐 것 같으니까 아유 그거 좀 뭐 적당한 수준에서 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고 우리는 의기가 도합해서 그걸 빨리 진행하는 거고 저는 큰 분수령에 지금 처해 있다고 봅니다. 오커스 가입 윤 정부가 만약에 이걸 결행을 하게 되면 예, 우리는 반중 최전선에 서는 거예요. 반중 최전선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찬성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